자, 과정이론입니다. 과정이론. 만약에 개념을 잡아주시면 가로 열고 과정이론 옆에다가 선험, 인지, 지각 내면의 어떤 인지와 지각을 거치고 그런 과정, 인지와 지각 과정을 느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아까 썼던 거와 똑같이 하면 뭐라고요? 위에 내용이론에 그 다음에 뭐 썼어요? 욕구 충족이 되면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라고 쓰세요.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마의 기대이론. 이거 혹시나 물어보면 자 유인가 밑에다가 승진 써보세요. 승진 쓰고 수단은 금평 1등 쓰시고 밑에 아부 쓰세요. 기대감에 나를 쓰면 됩니다. 자 최종 결과에 대한 가치를 유인가라고 그러고 그 최종 가치를 하기 위해서 금평 1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자 여기 아부 밑에다가 100 쓰시고 금평 밑에다 0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조직은 승진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뭐다? 0이다. 근데 나는 금평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나는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겉으로는 금평 1등 하면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운영 실체가 결론적으로 수단성이 금평 1등이 아니라 아부가 된다면 나는 아부를 할 수 있는 기대가 0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공정성 이론 A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놀만하다라고 봅니다. 대학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기본 암기가 있습니다. 자, 중거 인물을 무조건 써야 되죠. 레퍼런스맨. 자, 주로 이제 동료를 설정합니다. 투입 산출 비교 분배 공정성을 지각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성 별표. 불공정성을 지각해야지 어떤 인지와 행동을 바꿉니다. 다시 불공정성 지각이에요. 공정성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 그걸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자 밑에 인지를 바꾸는 것은 증거인물의 변화와 지각을 왜곡시키는 거죠. 즉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왜곡하거나 이런 식의 왜곡. 행동의 변화는 투입을 줄인다는 것은 근무 태만이죠. 근무 태만, 지각을 한다든지 결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산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산량을 줄이겠죠. 생산량을 줄이는 거. 이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최소한기입니다. 다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최소한기 뭐라고요? 증거인물, 투입 산출 비교, 불공정성 지각, 인지 행동. 이 이론의 함의는 뭡니까? 이 이론의 함의는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정성 지각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직 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 시험에 놓으면 단점에 이 과정 공정성이 빠졌다고 꼭 써주시죠. 알았죠? 과정 공정성은 절차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이 있습니다. 절차 공정성은 설명과 참여 여부 됐죠? 성과 면담이라고 한번 써보시고 성과 면담이라고 쓰시고 상호작용 공정성은 어떤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에서 공정한 얘기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여자 공무원들이 남자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공정성은 우리가 고위직에 많이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승진의 기회를 주고 그 승진의 기회에서 똑같은 상호작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다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무슨 공정성 이론이다? 분배 공정성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의 한계는 뭐라고요? 분배만 보지 과정이 공정하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누구는 성과 면담을 했는데 나는 성과 면담 안 했다. 그러면 무슨 공정성을 지각하지 못해요? 과정 공정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동일한 절차를 거쳤는지 무슨 공정성? 절차 공정성. 근데 절차 공정성을 거치게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공정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다? 상호작용 공정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꼭 좀 이해해 주시고 자, 포트와 룰루는 EPRS입니다. 됐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에 만족해야지 다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로커의 목표 설정 이론은 난이도는 강도라 쓰시고 여기 있죠. 강도. 난이도 밑에다가 9급
하살표 7급, 하살표 5급 써보세요. 9급보다는 7급이 7급보다 5급이 목표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더 빡세게 공부해야 되죠, 그죠? 자, 구체성은 행동의 방향입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뭐가 없어서? 목표에 구체성이 없어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뭐 하고 6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주면 행동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론적 근거가 됐다는 거 넘어가시죠. 스키너의 강화 이론 넘어가시고 자기 효능감, 성대가 요즘에 두각을 나타나죠. 성대 두각, 성공경험, 대리학습, 구두설득, 각성이라는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자신감이죠, 그죠? 공무들한테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거고, 행정학에 놓을 확률은 좀 낮습니다. 요 동기부여 이론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공정성 이론하고 이제 하게 될 우리 공직봉사동기 PSM 별표 A 해주시고, 자, 공직봉사동기 MPS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그죠, 청지기, 다시 이거는 뭐 세트죠. 공무원을 뭐로 본다? 청지기로 봅니다. 청지기가 반응하는 동기부여는 뭐라고요? 입니다. 페리와 와이즈 합규감 됐습니다. 합리적 차원의 세 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정책 과정 참여, 정책 통일 시 특정 이해관계 지지. 가장 잘 외워져요. 그죠? 근데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이라는 관점하고 차이가 안 나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시민 관점에서 공익,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 사회적 형평성, 감정적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기능과 정책에 대한 헌신, 사회적 중요성, 선의의 애국심, 동정과 희생. 그러니까 사회적 형평성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규범적 차원이라면, 우리가 동정과 희생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적 차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그죠? 김상묵 산업기술대학 교수님께서 최근에 12개 국가의 공통조사, 이걸 쓰려면 저기 합리적 차원, 경제, 인가 구분 모호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12개 국가니까 이론의 보편성 쓰시고, 이론의 보편성 확보.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규감으로 정의했는데, 이게 합리적 차원이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과 구분 안 된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한편 뭐 유럽, 아시아 지역에 적용했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개의 국가니까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얘기했는데, 호헌동의입니다. 호헌동의. 공공정책에 대한 호감, 이게 합리적 차원 같아요, 그죠? 공공가치에 대한 헌신, 동정심, 자기희생, 호헌동의. 아마 이렇게 놓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합규감으로 놓으면 이것에 대한 무슨 비판? 이론적 비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합리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하다? 경제인하고 뭐하다. 그리고 각 문화나 나라마다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호헌동의라는 것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적어주시면서 좀 고급적인 답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놓은지 아세요? 이렇게 합리적 차원의 제고 방안, 규범적 차원의 제고 방안, 감정적 차원의 제고 방안, 이렇게 나눠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어떻습니까? 뭐 적극 행정 면책이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뭐 민첩한 조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여러분들 처방을 먼저 써놓고 끼워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알았죠? 어차피 그분도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결정이론은 자, 동그라미 1번 무동기가 있고요, 외제동기가 있고, 동그라미 3번 내재동기가 있습니다. 외제동기는 좀 강요, 사리, 포동통, 표면, 동일시, 통합시, 여기까지는 뭐 외제동기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이익 때문에 하는 거, 가치 때문에 하는 거. 내재동기는 스스로 하는 거죠, 그죠? 외제적 보상이 내재동기를 감소시킨다. 성과급 써보세요. 성과급 옆에 자원봉사 또는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책에 대한 호감이 높고 정책에 대해서 동일시 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성과급을 주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뭐라고요? 외제적 보상이 내재 욕구를 줄여버리는 현상을 제시의 자기결정 이론에 설명합니다. 혹시 뭐 진짜 내가 행정 정말 점수 잘 얻으려면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브릿하니까 요것만 기억합시다. 무동기, 외제동기, 내재동기는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그랬고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외제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죽여버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력 우리 밑에 보시죠. 밑에다가 쓰시고 베이비붐 본격 은퇴,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현재의 본격 진출이 중요하다. 그죠? 넘어가시고